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씩 잡혀가는 코로나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는데요. 감염 뒤 목숨을 잃는 치명률도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면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달의 악몽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한 대중목욕탕. 이곳에서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용객과 직원의 지인들까지 확산되며 1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명록이나 회원 명부 이런 거는 다 회수를 해서 전화를 하면서 조사받도록 하고 있고요. 변수조사와 똑같다고.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31명. 300명대로 내려간 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최근 일주일 국내 확진자 수 평균은 384명으로 3차 대유행이 확산된 이후 처음으로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소세는 분명하지만 400명대 확진자 수는 지난해 8월 2차 유행 정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아직 방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 간의 전파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유행을 억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유행의 정점에 이르는 시간보다는 길다는 얘기. 게다가 세계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는 감염력 높은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 세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영국발 변이가 국내에서 확산할 경우 현재 0.82인 감염병 재생산 지수가 1.2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발 변이는 감염력은 최대 70%, 치명률도 30% 높이는 걸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치료제와 백신도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효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또 여전히 숨어있는 감염이 많고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등 산밀 환경에서 폭발적인 유행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다음 주 월요일 밤 미국 모더나사와 mRNA 백신의 기술 협력을 위한 화상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처음 발견된 곳, 바로 영국이죠. 그만큼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도 많고 치료 경험도 많은데요. 실제 환자들을 분석했더니 기존 바이러스 환자보다 숨진 사람이 30%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 왕립병원. 보호자의 면회가 철저히 금지된 중환자 병동에서 의사가 전화를 겁니다. He is quite sick. He could die from this, by the way. I'm sorry to have to say that. 결혼 2년 만에 남편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아내는 병원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영국에선 최근 중환자가 급증해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환자가 현재 4,000명에 달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곳 코로나 병동에서 수간호사로 일했던 한 환자는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It's obviously with the first wave and the second wave I've seen what can happen. It's scary. 2주 전 7만 명에 달했던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최근 4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사망자가 1,82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올 들어 사망자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영향인지 분석에 나섰습니다. It also now appears that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 new variant may be associated with a higher degree of mortality. 영국 정부의 초기 분석 결과 변이는 전파력은 물론 치명률도 높아 기존 바이러스보다 30%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남아공 변이와 달리 영국 변이는 기존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백신 공급업체 아스트라제네카는 인도 공장 화재로 초기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유럽연합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간 날이 많았죠. 그런 자녀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학부모들도 고생이 참 많았는데요. 오는 3월 새 학기부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특히 초등학생의 등교 수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마다 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되길 반복했습니다. 길어진 원격 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커지는 데다 어린 학생들이 사회성을 키울 기회가 사라진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유치원생이나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의 관계, 공동체 생활을 하는 첫걸음인데 정서, 관계, 신뢰 이런 것들에서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다고 보거든요. 코로나는 올해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결국 정부가 고민 끝에 등교 수업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학기 등교 수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경우 학교 내 감염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한 몫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전 세계 인구의 30%가량을 차지하지만 확진된 비율은 8%에 불과하며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의 감염률은 더 낮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교가 특별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 환경이 된 바는 없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확진된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 학교에서 감염된 경우는 2.4%에 불과했고 등교할 때와 중단했을 때의 확진자 비율 차이도 별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학교 내 감염 위험들을 평가하고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등교 계획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입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준비 상황을 살피고 성공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1년 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무사히 개최될 수 있을까요? 김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에 있는 스키 점프 센터입니다. 중국에서 행운을 비는 장신구로 쓰이는 여의와 비슷한 모양으로 활강 슬로프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문화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적 요소를 녹여냈다고 했습니다. 내년 2월 초 개막 예정인 동계올림픽 경기장은 베이징과 인근 허베이성 몇 개 도시에 걸쳐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경기장 4곳의 준비 상황을 직접 살피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다소 역사가 있어 보이는 이 건물은 베이징 최초로 건설된 실내 빙상장입니다. 내부는 이미 인테리어를 마쳤고 동계올림픽 때는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경기장으로 활용됩니다. 무산이냐 무관중 올림픽이냐. 도쿄올림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점에 시진핑 주석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베이징은 문제없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란 해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도쿄의 상황이 남의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1년 뒤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특히 최근 중국에서도 코로나가 겨울철에 다시 확산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어서 성공 개최를 자신할 수만은 없습니다. 不可能是因为这个活动然后就让所有的人都来中国，对吧？这个还是有非常有对担心会担心。 반면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산 백신이 효과를 거두고 완전한 올림픽의 첫 무대까지 성사시킬 경우 베이징은 인류가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선언을 할 수 있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应该是没什么问题啊，因为冬奥会也是咱们第一次吧。对他可能国家我觉得也相当重视，应该是没什么问题。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올림픽은 국제사회를 향한 엄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공 개최의 숱한 다짐 속에는 조바심도 읽혀집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